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첫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가 달서구에 문을 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 MBC가 대구시 취재 방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후보자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청도 군의회가 청도 공영사업공사에서 일었던 논란을 두고 질타에 나섰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반려인들이 관심을 가질 소식이죠. 대구 첫 반려견 놀이터 오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는 15일부터 달서구가 운영하는 지역 첫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인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놀이터는 장동 산 28번지 1호내에 위치하고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를 비롯해 보호자 쉼터, 관리동, 펫카페, 주차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내 시설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야외 시설인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의 놀이터만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대형견은 12, 중소형견은 15두씩 입장이 가능하고 회차별로 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 구민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고 입장료도 무료입니다만 맹견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네, 200일 넘게 대구시로부터 취재 거부를 당하고 있는 대구 MBC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죠. 네, 지난 4월 30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평가 방송 이후 200일 넘게 대구시로부터 취재 거부를 겪고 있는 대구 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 5월부터 시청사뿐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리시설에 대한 출입 및 취재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MBC는 소방안전본부가 온열 질환자 관련 취재를 거부한 사례나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 취재를 대구 공공시설 관리공단이 거부한 사례 등을 짚으면서 지역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는 12일이죠.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대구 중랑구에서 노승건 전 대구지검장,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동구갑 지역에선 임재화 전 대구고법 판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달서구 병 지역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항 북구 선거구 도전을 공식화했고 최병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이 포항 남울릉 지역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이 포항 남울릉 지역 도전을 선언하면서 표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출마가 전망됐던 백왕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불출마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도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서 청도 공영사업공사를 질타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4일 오전 청도 군의회는 청도 공영사업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진우 전 사장 관련 논란과 적자 운영 등 방망 경영을 질타하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청도 공사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박 전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문제를 주요하게 짚었습니다. 박 전 사장의 특혜성 경영성과 계약서를 비롯해 채용 문제, 레저세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사장 퇴임 후 관사 이용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박성곤 군 의원은 박 전 사장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